FC 화이팅! 강원 FC 화이팅! 자, 여러분들, 우리 강원에 새로운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이번 26시즌 여름 이적 시장 최초의 외국인 용병이 영입이 됐고요. 굉장히 반기던 소식인데 저희가 작년부터 항상 외인 용병, 외국인 용병을 항상 바래왔지 않습니까? 드디어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6월 15일에 강원 구단 라이브에서 갑자기 김 대표님이 등장하시더니 마디세상병원에서 외국인 용병 선수와 함께 방송을 진행하셨습니다. 그 용병 선수가 바로 제시 세키디카. 인스타 오피셜보다도 더 빨리 라이브를 통해서 발표를 하신 건데 옛날 그 로아노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방식으로 오피셜을 밝히셨습니다. 우리 강원에 또 오랜만에 들어온 외국인 공격수인 만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응원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제시는 서아프리카에 있는 나이지리아라는 나라 출신이고요. 수도는 아부자고 우리는 라고스라는 도시로 더 알고 있긴 합니다. 윙어고요. 아시아 무대에는 사실상 처음 오는 겁니다. 전에 있던 튀르키예나 아제르바이잔 리그는 유럽 축구연맹 소속이기 때문에 이 아시아 리그로는 처음 오는 선수고요. 우리 강원의 아프리카 출신 선수는 사실 최근에 한 명 있었죠. 제 입으로 차마 못 밝히겠지만 어쨌든 그 선수도 기니비사우라는 나라 출신이었는데 근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서아프리카 권역에 있는 아프리카 대국에서 윙어가 영입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름이 제시라 FC 서울 제시가 많이 익숙했는데 또 우리 강원이라는 팀에도 제시가 들어오게 된 만큼 열렬히 한번 제시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 1996년생으로 한국 나이로는 31살이고요. 웰링턴, 갈레고, 코바, 마리오 이후로는 그 윙어의 계보를 잇는 외국인 용병 선수고요. 24년도에 유인수 양민혁 체제 이후에 작년부터 김대원과 모재현을 이용한 양쪽의 윙어들의 노력과 혈투를 통해서 경기를 이어오고 있는 만큼 후반기에 코컵, 아챔, 리그 3개를 병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주전 2명 외에 강용구 선수라든지 요즘 보이지 않는 이지호, 멀리 보면은 이은호, 조원우 선수까지 있지만 후반기부터 투입 가능한 발빠른 윙어 같은 경우에는 필요했거든요. 이 시점에 영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물론 당연하지만 잘해줘야 모든 게 납득이 되겠죠. 결과론적으로 보여줘야 멘트를 계속 상기하면서 지켜나갈 수 있는 거죠. 키는 174 정도로 크진 않고요. 제공권 싸움보다는 좀 발빠른 스피드와 조신력보다 빠를까요? 1대1 드리블 돌파가 장점입니다. 또 양쪽 플레이가 모두 다 소화 가능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부달라에 이어서 외국인 크랙 역할을 잘 해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제가 분석한 결과 전형적인 나이지리아 윙어 스타일이어서 뭐 드리블이라든지 퍼포먼스는 굉장히 좋은데 자세히! 오 자세히! 드리블! 와! 저것도 뭐야, 제시! 우리가 좁은 공간에서 가져가는 감자타커라든지 촘촘한 그 요즘 플레이하고 있는 하이프레싱 같은 경우에 조화롭게 소화를 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등번호 같은 경우에는 70번을 달았는데요. 선수 개인적으로는 7번을 달고 싶다고 했지만 전 팀에 있던 사바흐에서도 70번을 달고 우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70번은 이 선수한테는 나름 좋은 의미가 있는 번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선수의 일대기에 대해 짧고 굵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어를 한번 쫙 살펴보는 거죠. 이 제시 선수는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나서 영국으로 축구 유학을 한번 찍고 포르투갈로 갔습니다. 이 유스 시절에는 리즈본 근교의 오에이라스를 거쳐서 120년이 넘는 명문 구단이죠. 벤피카의 유스로 입단을 해서 UEFA 유스리그 8강까지 간 그 당시의 멤버고요. 호마리오랑 겹치거든요, 사실. 호마리오도 벤피카 유스 출신인데 혹시나 그 둘이 아는 사이인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밝혀보도록 하겠고요. 프로 데뷔를 한 팀이 2016년 세르비아의 나프레다크 크루셰바츠라는 팀인데요. 당시 세르비아 2부 팀입니다. 처음에는 주전에서 좀 밀렸지만 15-16 시즌 때 막판 6경기에서 딱 한 경기 빼고는 모두 다 골을 기록할 만큼 데뷔 시즌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평가를 받고요. 프르바리가를 우승하고 1부 수페르리가로 승격을 했고요. 이후에는 살짝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16-17 시즌 리그 무득점, 또 17-18 시즌에는 주전으로 한번 자리를 잡고 28경기 3골, 총 합하면은 47경기 7골 1도움 정도로 약간 애매한 첫 커리어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스피드랑 측면에서의 어떤 드리블 돌파는 굉장히 좋은데 결국은 골 결정력과 경기에 대한 어떤 역량력은 핵심 11명 스쿼드급은 아니었다라고 평가를 받았고요. 사실 우리 강원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골 결정력과 돌파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골결을 조금 더 높여서
결국 득점을 해결해줘야 된다는 포인트가 여기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세르비아에서 튀르키예로 진출했습니다. 당시 2부인 트렌도열 리그의 에스키셰히르스포르라는 팀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승격을 목표로 하던 터라 대대적으로 유럽에 있는 자원들을 끌어모으던 팀이었고, 이때 세키디카도 영입이 된 선수고요. 이때 두 시즌이 사실상 이 선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하이 커리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황금기였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강원에서 황금기를 다시 재현하고 제2의 황금기 아니면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18, 19 시즌에 리그 13경기 6골, 또 19, 20 시즌에 전반기에만 14경기 8골 2도움이라는 미친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때 튀르키예 언론 평가는 터키에서 가장 위협적인 2부 리그 윙어 중에 한 명이다. 극찬이죠. 물론 팀은 2부에서 꼴찌를 했지만 군계 일학이라는 말이 있는 만큼 그 팀에서 활약을 해서 결국 20년 1월 코로나가 막 시작되던 때 갈라타사라이라는 튀르키예 최고 명문팀에 4년 반 계약으로 입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갈라타사라이는 한국 팬들한테도 많이 유명한 빅클럽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에스키셰히르스포르라는 세키디카의 황금기였던 팀은 지금은 5부 리그, 지역 아마추어 리그로 강등을 당했습니다. 갈라타사라이라는 팀은 튀르키예 슈페르리가의 최다 우승팀이기도 한데요. 역대 최고 이적료로 이적한 선수가 바로 현재 핵심이죠. 빅터 오시멘이라는 선수입니다. 제시와 똑같이 나이지리아, 또 다른 도시긴 하지만 라고스 출신이고요. 또 국대에서도 지금 엄청난 골 폭격기인데 아쉽게도 이번 월드컵에서는 나이지리아가 출전을 하진 못했습니다. 자, 사실 갈라타사라이에서의 제시의 커리어는 실패에 가까웠습니다. 일단 주전 경쟁이 너무 빡셌습니다. 같은 자리 윙어에 네덜란드 국대 라이언 바벌 같은 어마무시한 윙어가 있었고, 같은 나이지리아 출신 윙어 헨리 오니에쿠루, 또 알제리계인 소피앙 페굴리 같은 선수들이 그 당시 갈라타사라이의 황금기 윙어 자리를 구축을 했었기 때문에 저비용 고잠재력이라는 신조로 영입이 된 선수가 그 두꺼운 스쿼드, 고급진 스쿼드, 무거운 스쿼드를 뚫기는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19, 20 후반기와 20, 21 시즌 전반기 리그 두 시즌에 참여를 했는데 모두 6경기 출전에 그쳤고요. 두 시즌 통산 한 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최고의 팀에서 최악의 커리어를 경험을 했었다. 솔직히 갈라타사라이 때부터는 유럽의 많은 팀들을 거치면서 점점 폼이 약간 저하되는 그런 스탠스를 보이게 됐습니다. 나이도 같이 먹고 사실상 미치겠는 거예요, 선수 입장에서. 결국 21년 1월에 콘야스포르라는 슈페르 리그에 있는 다른 팀에 가서 19경기 정도를 뛰었습니다. 이때는 임대로 갔고요. 또 21, 22 시즌에는 벨기에로 진출합니다. 벨기에 1부의 아우트에버를레이 레번이라는 태국의 그 킹파워가 구단주인 팀이죠. 큰 활약은 못했지만 어느 정도 무난하게 플레이를 했습니다. 사실상 여기도 실패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2 시즌에 에위프스포르로 임대를 가서 간헐적으로 좀 출전을 하고 그 팀으로 완전히 이적을 했습니다. 이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자리를 가져가면서 윙어 로테이션 역할을 똑똑히 해줬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에스키셰히르스포르 시절에 그 전설의 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적한 팀이 바로 강원에 입단하기 직전까지 몸담았던 팀 아제르바이잔 프리미어리그의 사바흐 FK라는 팀입니다. 창단된 지 8주년밖에 되지 않은 팀이고요. 굉장히 신생팀입니다. 바쿠 바로 옆에 마사지르를 연고로 하고 있는데요. 약간 느낌이 FC 서울이라는 수도구단 옆에 있는 부천이나 인천 같은 그 정도 거리에 있는 라이벌 팀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네프트치 바쿠라는 수도구단과 라이벌 관계가 맞습니다. 25, 26 시즌에 이 사바흐라는 팀에서 구단 최초로 우승을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했고요. 또 더블도 달성했습니다. 리그 우승과 더불어서 이 아제르바이잔 컵에서도 우승을 해서 다시 한번 하이 시즌을 겪어왔죠. 강원에 오기 직전에 이렇게 폼이 좀 오른 상태에서 넘어왔다는 게 사실 우리 강원 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정확한 어떤 텐션이나 폼은 모르겠지만 일단 분위기는 너무 좋다. 쭉 내려왔던 그래프가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는 이 지점에 강원이라는 팀으로 들어온 느낌이고요. 제시 선수 인스타에 가보면은 그 사바흐에서 우승했던 그 세레머니랑 가족들과 함께 즐기는 사진들이 있는데 분위기가 엄청납니다. 저는 완전 빅클럽인 줄 알았어요. 경기장 규모도 그러고 팬 규모도 그러고 사실상 유럽축구연맹에 있는 팀이 맞구나라는 위화감 아닌 위화감이 좀 들었고요. 이 사바흐라는 팀에서 약 3년 동안 주전으로 107경기 21골 10도움이라는 상당히 좋은 커리어로 데뷔 10년 만에 동아시아의 끝자락 대한민국, 그것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까지 넘어오게 됐습니다. 나이지리아의 포트아커트라는 도시부터 시작해서 영국, 포르투갈, 튀르키예, 벨기에, 아제르바이잔을 찍고 이제는 이 먼 대한민국까지 온 상황이고요. 이게 거리로 따지면 약 10,000km 정도가 넘는 지구 4분의 1바퀴를 넘게 날라온 그런 외국인 용병 자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지리적인 내용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나이지리아라는 나라에서 왔습니다. 인구가 약 2억 4천만 명으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고요. 세계에서 6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심지어 인구 증가 속도도 지금 전 세계에서 따지고 보면은 3등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빠릅니다. 매년 500만 명씩 늘고 있어요. 인구가 이렇게 많은 만큼 뭐 영화산업, 놀리우드라든지 뭐 음악산업, IT산업, 오펙 가입국이에요. 석유도 나옵니다. 엄청난 나라고 사람도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 전통적으로 축구에 대한 인적 풀도 굉장히 좋은 팀입니다.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진출하는 나이지리아 선수들을 보면 공격수나 윙어들이 많은데 아틀란타 올림픽 우승 멤버였던 JJ 오코차라든지 챔스 우승했던 은완코 카누, 또 현재 최고라고 볼 수 있는 오시멘, 툴루 등등 많습니다. 물론 이번 월드컵에는 나이지리아가 진출은 못했지만 아프리카에서의 여러 커리어도 그러고 굉장히 축구적으로도 괜찮은 나라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종교적으로는 북부는 이슬람이고 남부는 크리스찬이 많은데 이 북부에는 아메드 무사라 같은 나이지리아 무슬림 선수도 해외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요. 제시 선수는 인스타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언급해 놓은 거 보니까 남부 출신이기도 하면서 크리스찬으로 보입니다. 강원에 크리스찬 선수가 많죠, 사실. 확실히 나이지리아라는 나라는 큰 하나의 나라지만 북부와 남부가 아예 다릅니다. 문화적으로 다르고 언어적으로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아예 달라요. 굉장히 특이한 나라죠. 우리나라급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 사실 제시 선수를 보면은 나이지리아 출신이긴 한데 영국이나 포르투갈 유스로 갔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런 시스템으로 흘러가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사실 첫 번째로 영국으로 많이 가는 이유는 포스트 식민주의라고도 볼 수 있는데 나이지리아는 과거에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현재도 북부의 하우사어를 제외하면 공용어는 영어를 쓰고 있고 어떤 법 시스템이라든지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 가서도 잘 적응을 하고 성장을 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의미긴 한데 포르투갈에서 원래 전통적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유망한 유소년 자원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셀링 리그입니다. 해외로 비싸게 아주 파는 구조를 보이고 있죠. 약간 강원이랑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시는 나이지리아의 남부에 있는 포트하커트라는 대도시 출신입니다. 라고스 정반대에 있는 도시인데 나이저강 이 바로 밑에 삼각주에 위치한 지역이죠. 이곳은 인구 200만 명 이상 있는 라고스, 카노, 이바단, 베닌시티에 이어서 5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또 나이지리아의 석유 수도로 불릴 만큼 석유, 정유, 가스 산업이 아주 발달한 도시고 그 불타는 기름만큼이나 축구 열기가 굉장히 강한 도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에 지역 명문팀인 샥스 FC와 돌핀스 FC가 합쳐져서 리버스 유나이티드 FC라는 지역 명문팀이 만들어졌고요. 이 팀은 나이지리아 프로페셔널 풋볼 리그 챔피언 경험도 있고 아프리카 클럽 대항전에서도 꽤 괜찮게 했었던 팀입니다. 이렇게 보면 약간 석유화학이 원래 유명하고 축구도 유명한 울산현대라든지 여수광양권에 있는 전남 드래곤즈가 있는 공업도시들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이지리아의 울산에서 왔다, 나이지리아의 광양에서 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인구 대국을 많이 여행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지금까지 인도,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을 여행을 했었단 말이죠. 이 다음으로 제가 항상 꿈꿔왔던 여행지가 6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 나이지리아였습니다. 순서도 딱 그렇게 되고요. 항상 가고 싶었던 나라인데 이 나이지리아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강원이라는 팀으로 선수가 영입이 됐다라는 소식이 저는 굉장히 반가웠고요. 사실 다른 모든 분들도 많이 반가웠겠지만 조금 더 반가웠다. 제시 선수가 여기 강원에서 1920 시즌 때 보여줬던 에스키시에이르 스포르에서의 그 추억을 한번 재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호마리우 같은 어떤 안 좋은 소식보다는 굉장히 활약을 했던 다른 용병 선수와 버금가도록 결과를 만들고 또 골을 넣어서 강원 최고의 용병이라는 타이틀을 한번 가져갔으면 좋겠네요. 입단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사실 국대로 최근에 발탁된 은올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은올리는 미국 댈러스 출신인데 아마 영어를 쓰면서 적응하게끔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가서 한번 도와주려고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댈러스 포터스 지역에도 사실 나이지리아 사람이 많아요. 한국인보다도 나이지리아 커뮤니티가 더 발달된 지역이 바로 댈러스 지역인데 그래서 아마 은올리도 어릴 때부터 나이지리아 사람을 굉장히 친근하게 많이 봐왔을 겁니다. 좋은 관계가 이어지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변수는 3가지입니다. 기후적인 부분인데 아무래도 나이지리아에서 온 만큼 열대 몬순 기후에 익숙할 거예요. 비가 거기도 우기 때 엄청 많이 오기 때문에 사실 비는 익숙할 건데 겨울이 문제죠. 우리나라 겨울은 진짜 한랭건조한 엄청난 눈폭풍과 작년 부천 그 경기처럼 미친 계절을 보여주기 때문에 부디 잘 적응을 했으면 좋겠고요. 추춘제만 지금까지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엄청 더울 때 리그 경기를 하는 것도 처음일 거란 말이죠. 다음으로는 생활적인 부분인데
가족이랑 다 같이 온 만큼 아무래도 강원도가 제가 말했던 것처럼 외국인에 대한 인프라가 조금 떨어지는 건 팩트이기 때문에 구단에서도 잘 지원해주고 종교적인 문제가 일단 없기 때문에 신앙적인 부분이라든지 먹거리 같은 문제도 없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문제가 크진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우리 강원이 7월부터 엄청난 일정이죠. 2달 동안 리그만 11경기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아침 프로까지 있을 예정이고 포커까지 있을 예정이고 엄청나죠. 서울전쯤에 좀 빠른 데뷔를 했으면 좋겠고요. 데뷔골까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또 분위기를 타고 쭉쭉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K리그는 이 후반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용병을 데려온 이유는 크게 보면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골입니다. 결국은 이 득점이란 말이죠. 선수 개인적으로도 언제나 우승이 목표라고 한 만큼 빨리 득점을 해서 우리 팀이 더욱더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MSG 같은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후반기에 시원시원한 골을 제시 세키디카가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의 추억, 마사지르에서의 추억, 강릉에서도 한번, 춘천에서도 한번 재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봅시다. 제시 바모스, 강원 바모스. 잠깐의 휴식기 제시 선수를 분석한 트래블심이었습니다. 여기는 춘천입니다.